한국 리얼리티 예능계의 고전적 성공 공식이 한 인물의 숨결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1990년대부터 모든 버라이어티 쇼를 지배해온 과장된 리액션, 치밀한 캐릭터 설계, 쉴 틈 없는 자막과 사운드 이펙트의 공세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지난 12월 KBS의 장수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가 기록한 전국 시청률 4.5%는 겉보기에는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지만 방송가 내부는 이를 엔터테인먼트 지형도를 뒤바꿀 진도 9.0의 구조적 지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수치 뒤에 숨겨진 내부 보고서의 데이터는 경악스럽다. 산삼 장면 이후 시청자 체류 시간이 평균 대비 18% 증가했으며 신규 시청층 유입 비율은 평소의 2배라는 비약적인 성장은 한국 예능이 그동안 쫓아왔던 모든 연출 기법을 근본부터 뒤엎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이제 업계의 초점은 4.5%라는 최종 성과가 아니라 한 인물의 2초 정적이 어떻게 수십 년간 굳어진 방송국의 관행을 뒤흔들고 새로운 콘텐츠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었는지 그 전부를 파헤치는 데 맞춰져 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진정성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징후다. 이 파장은 KBS의 편성 라인업을 넘어 향후 5년 한국 예능 제작의 새로운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살림남 시청률 급등 현상이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는 프로그램이 시청률 최고점인 결정적 순간을 전통적인 예능 문법을 완전히 깨부수는 지점에서 창출했기 때문이다. 한국 리얼리티 제작은 오랜 세월 지루함과의 전쟁으로 정의되며 모든 공백은 웃음이나 감동을 강제하는 자막, 과격한 사운드 이펙트, 과장된 리액션 유도로 채워져 왔다. 그러나 박서진의 산삼 원정기 회차에서 시청률의 순간 최고치를 기록한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서진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2초간의 정적이었다. 이 2초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편집을 통해 강조하려던 산삼주 담그기 같은 전형적인 예능적 장치가 아닌 연출의 의도가 배제된 날 것 그대로의 감정선에서 발생했다. 시청자는 그의 말이 아니라 표정, 호흡, 그리고 멈춤의 여백에서 꾸며지지 않은 진심을 직관적으로 포착했으며 이는 연출된 감동보다 자연스러운 감정의 농도가 훨씬 더 강력한 콘텐츠 흡입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예능의 금기 영역으로 간주되던 정적이 박서진의 효심과 복잡한 내적 감정이 응축된 감정의 블랙홀이 된 것이다. 내부 분석 보고서가 비언어적 표현이 시청률 유입을 견인함이라고 명시한 것은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안티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은 앞으로의 예능 제작이 장치가 아닌 감정의 깊이, 연출이 아닌 진솔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새로운 황금률을 제시하며 수십 년 된 방송국의 교과서를 뒤집어 놓았다. 두 번째 충격은 프로그램이 중장년층이라는 전통적인 핵심 시청층을 넘어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라는 가장 어려운 타겟층을 성공적으로 견인했다는 점이다. VOD와 뉴미디어에 익숙해 공중파 채널의 본방 사수를 유도하기 가장 어려운 세대인 2032 살림남에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내부 시청률 분석 결과 박서진 출연 회차에서 20대 30대 비중이 평균 대비 1.7배 증가하고 신규 시청층 유입 비율이 평소의 2배에 달하는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 팬덤의 일시적 유입을 넘어 콘텐츠 자체의 매력도가 세대를 초월하는 수준으로 근본적으로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젊은 층의 반응은 그들이 과거의 리얼 가족 서사가 아닌 인물의 개인적인 성장과 고뇌에 집중하는 인물 중심 감정 서사에 민감하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2030세대는 과장 없이 진솔하게 표현된 박서진의 효심과 신화의 민우 부부가 보여준 재혼 가정, 입양 등 현대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긍정적으로 확장하는 서브 서사에 깊이 공감하며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4.5%라는 시청률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결속력에 더해 젊은 층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KBS 내부 관계자가 4.5%는 대박 수치는 아니지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신호이며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구조적 변화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이 현상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 사건은 아이돌 중심의 캐스팅만이 젊은 층을 유입시킨다는 예능 제작의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감정의 밀도와 진정성의 깊이야말로 세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매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누세화되는 장수 프로그램들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생존 모델을 제시했다.
세 번째 충격은 단 한 번의 에피소드 성공이 살림남의 정체성과 제작 기획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는 사실이다. 성공적인 방송 직후 작성된 KBS 내부 보고서에는 향후 제작의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인간 서사 강화, 가족보다 개인 감정의 초점 전환이 명시되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던 남편의 살림과 가정생활이라는 전통적 포맷에서 벗어나 인물 개개인의 감정선, 성장, 갈등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방향을 공식화하며 사실상 가족 리얼리티에서 인물 중심 휴먼 다큐멘터리의 영역으로 진입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출연진 구성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부 보고서에는 박서진을 고정 출연이 아니어도 파급력은 고정 출연에 준한다고 평가하며 그의 존재 자체가 프로그램 전체의 톤과 메시지를 바꿀 수 있는 가변적인 주연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인정했다. 이는 특정 인물의 고정 출연 여부보다 콘텐츠 파급력을 우선시하는 파격적인 편성 전략이다. 더 나아가 KBS 내부에서는 내년 제작 계획표에 살림남이 예능 다큐 하이브리드 포맷으로 변화할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이는 단순 시청률 상승에 대한 대응을 넘어 예능 장르 자체의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한국 예능의 키워드가 가벼움이 아닌 진정성, 장치보다 감정, 연출보다 관계로 제정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이 구조적 대변혁은 장수 프로그램이 외부 충격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네 번째 충격적인 분석 결과는 시청자 행동 변화가 전통적인 예능 시청 패턴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이다.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평소 예능 시청자들이 보이는 광고 직후 혹은 장면 전환 시점의 일시적 이탈 패턴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스킵 구간이 47% 감소하고 마지막 7분 체류율은 무려 25% 증가했다. 이 수치들은 살림남이 순간적인 호기심을 넘어 시청자를 깊이 있는 감정 몰입도의 상태로 강력하게 끌어들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안티-스킵 현상은 예능에서는 극히 드물고 보통 높은 완성도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장르에서만 관찰되는 패턴이다. 시청자들은 엔딩 자막이 뜨는 순간까지 집중하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적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그들이 인위적인 연출이 아닌 인물 간의 관계와 감정적 서사가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과정에 깊이 공감했음을 입증한다. 특히 마지막 7분 체류율의 상승은 시청자들이 인물들의 삶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정서적인 공동체로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이 데이터는 시청자들이 재미만을 넘어 진정성 있는 경험과 정서적 공감을 추구하고 있으며 예능이 다큐멘터리의 깊이와 드라마의 몰입도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장르로 진화해야 할 필요성을 데이터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살림남이 기록한 이 안티-스킵 패턴은 향후 모든 예능 프로그램들의 제작 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높은 시청률 높은 이탈률이라는 기존의 등식을 깨뜨린 충격적인 분석 결과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박서진 파장의 가장 큰 충격은 그가 한국 예능계의 새로운 유형의 주인공 모델, 즉 보통 사람 조역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박서진의 캐릭터는 기존 예능을 지배했던 모든 공식을 거부한다. 그는 과한 리액션이 없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예능 캐릭터도 아니며 말보다 표정, 상황보다 관계, 웃음보다 사람 냄새가 먼저 보이는 보통 사람의 정서를 대변한다. 한 예능 작가가 그를 티나지 않는 주연이에요. 화면을 압도하지 않는데 돌아보면 중요한 장면 한가운데 항상 그가 있죠라고 평한 것은 그가 주도적인 활약이 아닌 진솔한 존재감 자체로 콘텐츠의 중심을 차지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역임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다. 이러한 보통 사람 주역의 등장은 뉴미디어 환경에서 만들어진 영웅보다 진솔한 고뇌를 가진 인물에 열광하는 현대 시청자들의 특성과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창출했다. 박서진의 진정성은 경쟁사회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정서적 안식처를 제공했으며 시청자들은 그의 비언어적 표현에서 자신의 삶과 감정을 투영하며 효셔라는 단어로 공감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의 성공은 한국 예능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스타 의존적 포맷의 종언을 고하고 인간 중심적 포맷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블루프린트가 될 것이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 예능은 재미만을 추구하는 가벼운 장르를 넘어 인간의 삶과 감정을 심도 있게 다루는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할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박서진 파장의 가장 큰 메시지이다.